자, 지역의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막걸리 시즌4 천태만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뭐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선뜻 제대로 못하는 그 소통, 이 소통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우리 소통 전도사 김선아 대표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변화 전문가 김선혜입니다. 최근에 반갑습니다. 소통을 좀 하시면서 안 됐던 부분들 있을 때 있었어요? 소통변화 전문가인데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좀 그러지 마요. 안 되는 경우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뭐다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제일 안 되는 거 집에서 같습니다. 제일 안 되죠. 맞아요. 네, 우리 전북 교사노조의 우리 홍은경 부위원장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사 홍은경입니다. 본래는 위원장님 나오시려고 했는데 네, 저희 코로나에 위원장님. 확진되시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안타깝게도 저희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셨는데 네. 제가 대신해서 그 말씀을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북 네. 교사노조라는 게 전교조하고는 다른 거죠? 네, 네, 어떻게 다르고요.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전북 교사노조는 그 교사노조 연맹 안에 여러 지역 그 교사 노조가 있어요. 그중에 저희는 이제 전라북도 지역의 교사 노조인 거고요. 전교조 안에 있는 아니요, 별개의 네, 전혀 다른 별개의 단체입니다. 특별히 뭐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그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교사 노조가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교조가 있고 네, 전북 교사노조가 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양대 산맥인데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봐서 네, 저희가 더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천댁 김나연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국제영화제 굉장히 신나게 봤죠? 연예인도 많이 보고. 네, 영화도 재밌게 보고 우연히 길 가다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하루 종일 흥분한 상태여서 선배님한테도 연예인 봤다고 카톡하고. 아니,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레드파크 저기 카페 레드파크 카페 때요? 걸을 때도 연예인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여기에서 꼭 한번 MC를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월은 가정의 달, 굉장히 심란한 달. 그렇죠. 돈도 많이 나가고. 돈 많이 나가고 결혼도 많고 기념일도 많고 굉장히 챙겨야 될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일이 스승의 날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전북 교사노조 우리 관계자분을 모신 거거든요. 요즘은 스승의 날 잘 챙기지 않죠? 네, 현재는 이제 법적으로는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교사에게 전달하는 작은 카네이션조차도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이 이제 정말 정성을 담아서 가지고 왔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이걸 거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오히려 난감하고 불편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카네이션까지 왜? 그 카네이션 그 생화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작은 것도 뭔가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을 하는 거지만 이게 자칫 내 아이만 잘 봐달라는 뜻으로 오인이 될 수도 있고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음료 한 잔까지도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학생이 있고 안 주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자, 이런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이거 김영란법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선생님의 대상이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네. 결혼하셨어요? 예. 왜 엄마셨어요? 네네, 저희 아이 굉장히 큽니다. 좀 어려 보이나요? 네. 많이 얼마나 어려 큰데? 보이시는데 네. 엄청 동안이시다. 그래서 얼마나 크냐고요, 이게? 정말요? 저희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네네.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네. 네. 그래요,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학부모 상담 기간에 저희 아이의 담임 선생님도 항상 늘 전달 사항에 방문 상담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음료 간식을 절대 받지 않으니 꼭 빈손으로 오시라는 내용이 항상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아마 제일 잘 지켜지는 현장이 교육 현장이지 않을까 네. 네, 이런 그런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들어요. 네.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선물 많이 하잖아요. 네네. 혹시 그것도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당연히 안 되고요. 가끔 교사 커뮤니티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카톡 선물을 보내셨는데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는 글들을 종종 이제 접하게 돼요. 김 아나운서 카톡은
둘은 알지만 근거가 확실하게 남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건가요? 그럼 저희 가서 또- 그냥 이렇게 네. 주는 거는 아, 차라리 그게 그러네. 낫지. 네. 카톡은 바로 그냥 네. 다행히 그 선물 거절하기 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카톡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조용히 주고 가시는 경우가 솔직히 마음은 편하겠네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제 요즘 김영란법이 무섭기 네.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마음만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줘놓고도 나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걸 이제 누가 보고 이제 신고를 떠나서도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삭막해졌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 적당히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법이 생기는 것 같고, 네. 그죠? 그래서 적당히 하다가 이게 경쟁이 막 이루어지면 더 심각해지니까 그걸 미리 방지를 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저는 아이 키우면서 선생님한테 뭐 선물을 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해도 되지, 만약에 해도 된다고 해도 저는 안 할 스타일이기는 한데, 안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위에 보니까 학교 선생님한테는 하지 않는데 학원 학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한테. 자꾸 챙기더라고요. 아. 예, 학원 선생님한테 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커요. 아, 그러니까 진짜. 왜냐하면 이제 분산이 됐던 게 한쪽에만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학원 선생님들한테 이제 가는 선물량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을 봤어요? 네. 이제 뭐 꽃다발 같은 경우도 요즘 꽃다발 한 분다발이 엄청 비싼 거 알고 계시죠? 비싸죠. 네, 비싸죠. 그러니까 뭐 꽃 한 송이가 아니라 다발로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스승의 날 외에도 아이들 단체 간식을 막 다 보내시잖아요. 학교를 못 보내다 보니까 네네. 학원에다 이렇게 자꾸 보내시는 경우가 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가? 어떻게 생각해요? 김나연 아나운서 때도 있었나요? 네, 있었죠. 어떤 게? 이렇게 선물하고 이런 네, 거? 아니요. 김영란법이 있어서 선물을 아, 못했죠. 기억나법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나요?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2016년부터 시작한 걸로 네, 제가 알고 저 있습니다. 그래요? 고3 네. 때가 아, 2016년이었어요. 아, 네. 그러면 중학생, 초등학생 뭐 음. 이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 마음의 선물을 네, 저 감사한 선생님들한테 용돈 모아서 뭐 사서 했었죠. 친구들이랑 같이 드리기도 음.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취지는 물론 공감을 어느 정도는 하지만 감사한 분한테 이 말이나 편지 말고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못하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이 있어. 자, 우리 홍은경 부위원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예전에 지금 네. 아까 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지금 고등학교 제가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춘추까지 여쭤보지는 못하니까. 네. 그러면 예전에 선물도 좀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오셔서 이렇게 함께 이제 그 축하의 의미 그리고 이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집안채 약간 선물하고. 그 정도 아니고 이제 약소하게나마 이제 그런 반 전체의 행사 네, 그런 것들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전에 제가 근무를 할 때 제가 네네. 현재 19년 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요즘은 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셔.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그냥 스승의 날은 그냥 그냥 기념일로만 남아 있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승의 날도 이제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왜 뭔가- 이걸 존치시켜서 네. 서로 부담을 같이 주게 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그날 하루만이라도 학생들이 좀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요즘 애들이 감사하는 인사라도 마음을 가질까 아니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나만은 있는데 참 교육자의 날로 바꿔야 된다 이런 교육자의 의견도 날로?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치. 어떻게 될지 잘 요즘 모르겠습니다. 스승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네. 조금 서로가 민망한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자, 거기에서 나오는데 저 두 분은 혹시 선생님 꼭 뵙고 싶은 뭐 이런 분들 계시나요?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나 우리 김선혜 씨. 저는 한 분이 떠올랐어요. 지금 뭐 이제 선생님 바로 네. 가까운 얼마 전에 계셨으니까. 그래 저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좀 절 예뻐해 주셨던, 좋게 봐주셨던 것 네네. 같은데 제가 사춘기를 조금 겪었었어요. 그때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나연이 너는 굉장히 영특한데 그 현명함을 갖추면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그냥 어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네 진짜요. 로버트처럼? 네, 우리 나연이는 굉장히 영특한데 그렇게 현명함까지 말씀하셨어요. 가지면 더 큰- 요약하자면.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어른 되고도 종종 생각이 나면서 지금 그래도 나름 괜찮은 어른으로 쌤 덕분에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선배로서 듭니다. 이야기하는데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런 선배도 있어야 되니까. 네. 우리 김선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네. 기억이 나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워낙 시골 학교에 커서 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준다거나 아이들을 막 보듬어 준다거나 이런 느낌 사실은 없었어요. 오히려 근데 그쪽이 네, 더 많이 초등학교 해주지 5학년 때 전 저기 지리산 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않나? 네, 전주에서 이제 선생님 발령이 나서 오신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그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저한테 어떤 장점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 선혜는 아나운서를 하면 참 잘하겠다. 국어 시간에 이렇게 책을 읽히면 그렇게 잘 읽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아나운서를 하면 참 좋겠다. 물론 아나운서는 되지 않았지만, 이게 방송 섭외가 왔을 때, 그 선생님이 하신 생각이 말씀, 나겠네. 예, 또 기억이 지금 나요. 말 통해서 지금 잡을 네, 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말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 선생님 아니신가? 우리 선에는 영특하긴 한데 현명함을 갖추면 아나운서가 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강점도 장점도 한 명 한 명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일생일 때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치열업을 해주셨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처음 100점을 맞아보고 그 뒤로는 이제 끝. 그 뒤로는 끝이고. 그 중학교 때는 또 어떤 여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너는 뭐 책도 좋아하고 글도 잘 쓰니까 이게 저한테는 남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쪽으로 개발이 되더라고. 이런 또 소중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또 아닌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어떤 선생님들이 혹시 생각나시는지.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기억이 좋지는 않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제가 스승님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스승님 제일 기억에 남고 정말 최악이다라고 하신 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이제 저랑 해당된 건 아니었지만 제 친한 친구한테 유난히 친절해질 때가 있으셨어요. 네,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친구는 여자 친구. 그게 막 친절해요. 누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그럼 나중에 며칠 뒤에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래. 우리 엄마 왔다 갔대. 그 며칠 동안 친절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김봉두네. 맞아요. 약발이 좀 떨어지면 다시 주사 한번 놔줘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어린 나이에도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는. 저는 언젠지는 말을 안 하고 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누구는 엄청 심하게 혼내내고 누구는 별로 신경도 안 쓰시고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는 좀 더 많이 혼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좀 그 선생님이 미웠던 것 같아요. 더 잘하라고 더 혼냈을 수도 있고 뭐라고 아니면 했을 어머니 때. 아버지께서 안 오셔서 혼냈을 수도 있고 그럴 여러 수도.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 교육 현장에서 보면 선생님들도 솔직히 애정이 가는 친구가 있고 안 가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있어요,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는 이제 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제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는 항상 그 객관적인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해야지 뭔가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 거는 조금 교사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참 좋은 선생님들을 또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 두 분도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으셨을까? 수학 나쁜 100점도 선생님들을 잘 듣고 가능하지 지금 이어서 않았을까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성장했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뭐 항상 이야기를 할 땐 좋은 사람이 100인데 안 좋은 사람은 한둘 때문에 그런 미꾸라지 맞아요. 때문에 뭐 더럽혀진다 이야기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세상이긴 해요. 뭐 그게 5대 5일 수도 있고 6대 4 정도 될 수 있긴 한데 우리 김선혜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런 선생님이 정말 고맙다 이런 데 있잖아. 어떤 것? 네, 경우에? 저는 선생님 만날 일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를 거의 못 가요. 아이가 이게 또 맞벌이하는 부모의 좀 애로점인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니까. 그래서 상담 기간이 있잖아요. 상담 네네. 기간에도 계속 전화로만 이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이한테 좀 미안한 감은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 이 친구는 뭐 요런 게 문제고 최근에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이 됐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좀 교육을 해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전화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께서 처음부터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 아이한테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해줬더니 아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시 우리 선생님이야. 이게 학교에서도 충분히 아이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 되게 굉장히 우리한테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 선생님이구나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전달을 하다 보니 역시 우리 선생님이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와서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선생님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학년별로. 그러면 학교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랑. 근데 와서 선생님 얘기를 아예 일절하지 않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선생님에 대한 관심, 아이들이 느꼈을 때 선생님이 우리한테 관심 별로 없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소통 전문가로서 바라봤을 때, 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유효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통화를 해보면 네. 거의 들어맞죠. 제가 통화를 해보면. 저도 이제 아이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면 요즘 선생님들의 트렌드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건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맞아요. 이야기하고 지금 뭐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부모들도 예전에는 뭐 상담 받고 갔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났을 때 있잖아요. 야, 선생님이 너 되게 못됐대. 공부 안 한대. 좀 공부 좀 해. 이렇게 핀잔 들을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식으로 자꾸 접근을 시키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홍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이야기를 네. 많이 해주시고 뭐 이런 거는 좋긴 하겠지만 네, 네. 또 간혹가다 이런 학부모님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 20명 이상의 아이들을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들께서는 일단 내 아이가 우선이고 그치. 내 아이 입장에서만 이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의 얘기만 듣고 내 아이 입장에서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조금 단체 생활에서는 조금 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들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네.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최대한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설득 시켜야죠.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요즘. 네. 설득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참 난감합니다. 네. 최대한 그래도 학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제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피해 의식이 있는지 학교에서 단체 활동을 하거나 조금은 자제시키려고 했을 때 왜 내 아이한테만 이래?라는 식의 어떤 사고 방식들이 도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요즘.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아이를 위주로 보다 보면은 왜 내 아이한테만 이렇게 부족하지? 뭐 내 아이한테만 조금 선생님께서 소홀히 하시지? 요즘 뭐랄까요?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활동하는 사진을 뭐 학급 밴드나 이제 그 학급 홈페이지에 올릴 때 항상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혹시 간혹가다 내 아이의 사진이 많이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찍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는 그치. 특정 아이를 찍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전체의 모습을 촬영하다 보니 어떻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가 조금 더 사진을 덜 찍혔을 수 있어요. 센터에 네. 있냐 없냐 네네, 이렇게 그쵸. 굉장히 네, 또 근데 신경 쓸것 이제 같아요. 그 내 아이를 보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사진에 없지? 우리 아이는 선생님께서 별로 안 예뻐하시나? 이제 학부모님께서 그런 상황의 사진을 보고 조금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네. 있잖아요. 학예회 같은 거 할 때 네네. 뭐 연극이나 뭐 합창 대회 아까도 얘기했던 센터에 내 아이가 꼭 네, 세우고 싶은 맞습니다. 마음 네. 주변에서 뭐 율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번호 순서대로 줄을 세웁니다. 네. 그냥 누가 센터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번호 순서대로 가장 공정한 것이 번호 순서대로다. 예전에는 사실 키 순서대로 키가 작은 아이는 앞에, 키가 큰 아이는 뒤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키 큰 이제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은 왜 내 아이는 항상 뒤에 있나요? 또 그것도 굉장히 언짢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냥 번호 순서가 가장 최고입니다. 네. 학예회까지 없애는 걸로. 근데 궁금한 게 번호가 요즘에는 뭐 가나다 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가나다 네, 순. 가나다 순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가장 공정한 것이 번호 순이더라고요. 네. 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성적순이었나요 그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 강사니까 네, 네. 그 아이들 또 선생님들한테 껄끄러운 얘기할 때 네, 네. 굉장히 스킬을 부리지 않나요? 기술을?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 다른 학부형이랑 달라요. 다르게? 네. 아니나 다를까? 네. 네, 이렇게 통화를 해보시고, 네. 근데 어머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 질문 사실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이제 우선은 아이가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학부형들 같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하기 전에 아이 말을 100% 믿고 선생님 그러셨다면서요. 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이걸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아이가 와서 얘기하기로는 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선생님의 입장과 아이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잡음이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잡음이 무엇이었는지 선생님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느꼈나 봐요. 선생님이 이런 뜻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그 단어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또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잡음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서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앞으로.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또 팁을 드리면 라벨 효과를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효과? 라벨 라벨 효과. 라벨.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긍정적 라벨을 먼저 붙여드리는 거죠. 선생님, 제가 저희 아이들과 소통을 엄청 잘하시는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선 칭찬. 네, 그렇죠. 습관. 라벨을 붙여드리면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게 되시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는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소통이 아니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벨 협상의 효과. 법칙에서도 라벨의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효과가 큽니다, 그쵸. 사실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끝까지 들어주시려고 하시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로 학부모한테 라벨 효과를, 네, 학부모는 또 선생님한테 네, 라벨 그쵸. 효과를. 그리고 저 선생님들도 학생에게 그런 라벨 효과를 맞아요. 부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10대들의 범죄를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요즘 최근 마약 청정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왔었는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10대들 중에서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뉴스화가 되고 있는데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전북 지역 10대에서 20대 마약 사범이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주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도내 1, 20대 마약 사범은 2018년에 9명, 2019년 16명, 2020년 36명, 2021년에 38명, 작년엔 6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2021년엔 3명, 작년에는 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전북경찰청이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유튜브 찌양과 함께 마약의 심각성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찌양이 그 먹방하는 네, 친구인가요? 먹방 유튜버예요. 네.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 찌양입니다. 찌양이 이거 좀 들고 가세요. 네. 아까 최근 학원과 주변 청소년들에게 음료수에 마약을 넣어서 건넨 일당들이 검거되었는데요. 또 집중력이나 다이어트 유발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마약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째, 타인이 권하는 음료수는 마시지 않기. 둘째, 온라인 유통약은 사지도 쓰지도 말기. 셋째,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112로 신고하기. 잠깐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 청소년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제가 영상을 어떤 내용이죠? 봤는데요. 네. 그 최근 서울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사건을 맞아요. 언급하면서 이걸 방지하려면 타인이 권하는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말기 등 관련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마약의 심각성을 모르는 청소년들도 있어서 그걸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마약 우리 영화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 부위원장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으로서 고민이 많죠. 현장 지도하기도 애매할 것 같고 굉장히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한데. 굉장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한 게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 시식 행사 같은 거 주변에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마트에서도 사실은 그 음식 홍보를 위해서 시식 행사를 하거든요. 와 그럼 나중에 더 변종되면 마트에다가 그거 몰라요. 넣어가지고 팔겠다. 정말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누가 어른인 저도 음료에 학생에게 제공하는 무료 음료에 마약을 탄다? 정말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나쁜 정말 쓰레기들이죠.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굉장히 그렇게 느꼈어요. 네. 우리 때 마약이라고 조금 하긴 그렇지만 그 못된 뭐 말하려고 하는지 알죠? 네, 알죠. 네. 본드 마시고 뭐 이런 거. 학교 뒷산 가서. 뒷산 가서. 네, 맞아요. 뒷산까지는 어떻게 알아요? 들었죠, 저는. 네. 지리산이 뒷산이었군요 그때가. 그래서 저희는 꽁꽁 숨을 수 있었죠. 아. 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처벌과 치료 중 무엇이 먼저냐 이제 이걸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네. 네. 그- 어떻게 보세요, 김 대표는? 처벌이 먼저예요. 치료? 저는 이제 이거 호기심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독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중독까지 아이들이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치료가 우선이 돼야, 네, 그죠? 치료가 또 쉽지 않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옆에서 같이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심각성이 이제 가면 심각하게 가면. 그런데 그 아이들 뭐 그 처벌한다고 되겠어요? 치료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일단 처벌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치료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지금 중독된 상황에서 처벌을 한다고 해서 그걸 아이들이 그럼 처벌과 치료를 함께하면 어떨까요?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이제 만약에 질문이 이거였어요. 치료를 그러네. 질문이, 질문 예. 있다고 그러는 질문이 치료랑 처벌 중 무엇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정한다 그러면 이제 치료가 먼저가 돼야 되지 그러네. 않을까. 치료를 먼저 해줘야겠네. 그럼요. 뭐 네. 어디도 교통사고가 났어도 일단 꼬매주고 깁스해주고 그다음 처벌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굉장히 우문인데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저는 사실 처벌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뭔가 처벌을 받았을 때 조금 이제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움찔. 네, 움찔. 네, 맞죠. 그거 네. 보는 그럼, 사람들도? 경각심이 있어야 일단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벌이 먼저, 그 다음 치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사실 정말 두 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렇죠. 자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네, 그 범죄 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처벌을 먼저 강화해 젊은 층의 마약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 많았고요. 형사 정책과 의료계에서는 예방과 치료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일단 의료계에서는 약물 중독 교육이 부족한 점을 또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부위원장님 이거 학교 교육 과정 안에 교육이 있나요? 약물과 관련해서? 네. 저희가 약물 담배, 술은 중독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약물 오남용 교육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약물 오남용 교육은 이미 중독된 학생들의 포커스가 아니라서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 이렇게 그런 본드 흡입을 했을 때 문제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예방 차원의 교육이지 어떤 이미 중독된 학생들에게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사실. 네.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될까요? 그래도 항상 그러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실제 뭐 시범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러한 그 약물 흡입을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런 다양한 이제 영상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 자료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이제 그 계도의 효과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호기심을 이겨내기가 참 이게 학생들의 호기심이 이제 더 그걸 넘어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대 때 이 모든 뭐 약물이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호기심 플러스 영웅 심리가 같이 네. 상존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네. 남들은 이제 두려워서 못하는 건데 야 남을 해볼게 뭐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요즘 10대들의 차량 절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벌리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웅 심리도 발현이 되는 거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반달리즘, 반사회적 심리. 그게 이제 성향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보이는데 그게 좀 심하게 되면 흥분 추구적이고 과시적 욕구를 쉽게 막 드러냅니다. 과시. 네, 그래서
흥분 추구적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뭔가를 했을 때 막 흥분된 상태에서는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저지르다 보니까 본인한테 집중이 되고 예, 그러니까 주위에서 또 관심을 보이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같은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시가 되니까 과시 욕구가 충족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방금 조사를 받고 나가서 또 바로 차량을 절도해야 해서 다시 네, 조사를 예전에 하는 경우도 벌써 있고. 10년 전이에요. 제가 저기 통신사에 기자 생활할 때인데 그 다가공원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차를 끌고 온 10대가 여기서 경찰차들이랑 잡혀가지고 경찰차들이 부딪혀서 잡았어요. 효자지구대로 끌려갔거든. 저 후배 기자랑 걔를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욕을 나한테. 이거 아니. 그래서 후배랑 같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왜 했어, 뭐 했어 막 하니까 얘가 이제 과시욕구가 뭐냐면 자기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내보내는 거야. 우리가 또 그렇게 못해, 너의 인권 때문에. 그러니까 욕을 그렇게 하고 그 같이 나도 욕했지 이놈이랑. 그랬더니 나가면 너 어디 기자인지 아니까 기다리라고. 협박까지 협박.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쫄았죠. 이놈들은 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더 이게 과시욕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얘가 옆에 다른 그 이렇게 주치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되게 맞아요. 하는데 사람들이 없고 경찰들도 관심 안 보이잖아요. 그럼 또 고분고분 맞아요. 자기의 어떤 범죄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과시욕이 엄청 이제 있을 시기인 거죠, 청소년기가. 뭐 과시욕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렇죠. 이거 공부로 이런 풀면 식으로, 공부를 엄청 그럼요. 하겠죠. 자, 이번에는 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소에 욕 잘 하시죠? 욕을 입에 달고 사신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아, 진짜요? 네.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게 욕을 시원시원하게 하신다고. 아니 가끔 제가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그럼 욕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구에서 검은 거를 뭐 네. 쭉 네. 뽑아서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여기서 못하게 개인적으로 오세요. 해드릴게요. 명쾌한 대답이네요. 네. 안 오시니까. 전화 주세요. 전화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욕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이제 욕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혼자 하는 욕도 있고, 상대방 자극 주기 위해서 하는 욕도 있고, 기분 좋을 때 하는 욕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같은 욕인데 그 네. 억양에 따라 달라지잖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욕도 좀 너무 자주 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자주 하시는 분을 보면 그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자극을 받지 않는 거죠. 안 하던 사람이 네, 해야 임팩트 그렇죠. 있죠. 그래서 아껴두시라. 네, 아껴두셨다가 정말 자극을 주고 싶거나 이럴 때 한번 써먹어보셔라라고 사람 봐가면서 말씀드렸어요. 해라. 그렇죠. 나보다 센 입을 가지신 분한테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당하죠. 우리 현장에서도 아이들 욕 많이 하죠. 그렇죠. 아유, 정말, 내 귀가 정말, 더럽혀지는 것 같아. 이런, 예, 좀 생각도 들 그 때도 정도로? 있습니다. 네, 정말, 네. 그래서 저는 강의를 가면 아이들한테 이제 외부 강사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 강사가 이렇게 오면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관심이 많아요. 사실 외부에 외부 아이들이? 강사님들이 네. 예, 계시니까.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내 수업 시간에 18이나 쌍시옷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퇴장이다. 그래서 4시간만큼은 아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네네네. 워낙 수업 많다 시간에도 보니까. 많이 해요, 아이들이 욕을.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자기들끼리 얘기할 자기들끼리? 때. 네. 그렇죠. 어떤 추임새 같은 거잖아요, 욕이란 게. 예, 맞아요. 얼쑤 추임새라고. 하는 예, 것처럼. 그렇죠. 얼쑤 거의, 예, 추임새 맞습니다. 네. 보통 강의할 때는 네. 어떤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전 다양합니다. 저는 중학교 강의는 사실 가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가장 힘들다면서요. 너무 힘들. 초등학교는 뭐 거의 안 오고요. 강의가 네. 선생님들 교육은 당연히 가지만 학생들 교육 중엔 중학교까지는 가지 않아요. 너무 에너지가.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장에 가면 우리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시다. 여학생들도 존경스럽다. 그래요? 똑같아요. 남학생들은 오히려 조금 남학생들은 우슈우슈우슈 해주면 좋아로 하게 하는데 중학생 아이들 컨트롤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저도 영상에서 봤는데 남자 강사가 네.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들 강의 가면 최악이. 정말 힘들대요. 힘들죠. 너무 힘들죠. 본척 만척하고 뭐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모 TV 프로그램에서 그 서울대 소아정신과 저 교수님도 그거, 네, 그거. 중학교 강의가 가장 힘들었다고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그게 아이들 현실입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저기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네. 초등이지만은 초등. 네, 중고등 이제 자녀가 이제 아. 중고등이기 때문에 네, 뭐 아이 학교 생활을 듣다 보면 아유, 너희 선생님 참 힘드시겠다, 참 애쓰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여기 굉장히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함으로써 시원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단어로서의 욕 말고 누구를 욕할 때 욕이란 게 뒷담화라는 것도 개념에 포함이 되니까 어떤가요? 세상 저는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뒷담하세요? 네, 술 마시면서 나 뒷담화하는 게 제가 약간 여성적인 그런 맥락이 조금 있어서 아. 그 차를 그냥 마시는 건 좀 별로여도 같이 뒷담화 치면서 차를 마시면 그렇게 또 재밌더라고요. 네. 없어요? 저만 그런가? 항상 좀 차를 마실 때 뭔가 별도의 안 하시는 개인 걸로? 룸으로 저만 하는 거고 하셔야겠네요. 여러분들은 안 네. 하시는 거죠. 그럼 혹시 욕을 얻어먹어 보신 적은 많이 있죠? 그렇죠. 또 저만 그런 거예요? 요즘 참 최근 들어서 나 참 오래 살겠다. 욕 뭐 많이 어떤 먹어서 어떤 일 때문에? 네. 뭐 그냥 뭐 이런저런 네, 일들이 있어서 나는 참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개인적인 일로 욕먹을 일을 만들면 조금 힘든데 뭐 시스템이나 조직, 또 대승적인 부분에서 욕먹을 일이 생긴다라면 또 그걸 또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직장인들의 어떤 운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욕을 이제 강의 현장에 가면 강의 피드백이라는 걸 받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욕까지는 아니지만 뭐 본인들의 생각을 좀 적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100%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항상 거의 강의 욕 쓰는 가서. 경우도 있어요? 욕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강사님이 단어를 요렇게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든가, 강사님이 그 내용은 동의하지 못해요라든가. 사실 욕은 아니지만 저한테 오는 이제 그건 좋지 괜히 않은 기분 피드백. 나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하면 강의를 못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요건 조금 불편하셨구나 하고 다음 강의에는 수정을 좀 해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약해가지고 그럼 강의 안 해. 자존감 낮으신 분들이 어. 뒷담화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맞아요. 되게 낮아. 네. 되게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으면 난 강의 안 해. 저한테 오세요. 좀 저는 그러면 높여드릴게요. 거의 공개 그 게시판에다가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강의를? 그럼 줄 수 있죠. 못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존감 엄청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동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동의도 안 해주시고 섭섭하네요. 저만 나쁜 놈 만들고. 네, 최근에 그 채팅방에 비옵시옷은 욕일까요? 법원 판단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옵시옷 초성. 자, 비옵시옷 생각나는 단어 하나씩 이야기해 보시죠. 빨리 얘기해 박수! 보시죠. 박수 또. 지금 생각 나는 왜 2초 이상 되면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도 약하네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전에- 너무 네. 이 비옵시옷에 너무 우리가 김선혜 알고 있는 그 대표는- 특정 단어에 너무 꽂혀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뭐, 단어가 뭐. 좀 떠오르지 또 않습니다. 다른 것도 김선희 대표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도 그거밖에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떡하죠? 잘 여러분들은 쓰지 않는 네. 단어인데. 네. 여러분들은 욕쟁이인 것으로. 알고 보니 욕쟁이였던 것으로. 네. 그러니까 채팅방에 비옵시옷이라고 입력을 했더라도 직접 욕설이를 한 것은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내용 전달해 주시죠. 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항소 4부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상고를 포기해서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한 시민단체 회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시민단체 대표 B씨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다퉜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비읍시옷 같은 소리, 비읍시오사라는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채팅방에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지켜봤고 B씨는 이런 메시지가 모욕이라면서 A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비읍시옷이라는 표현이 알고 계신 그런 표현과 같아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비읍시옷은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오히려 재판부는 A씨가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비읍과 시옷이라는 이 한글 초성만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또 비읍시옷과 그 욕설은 문헌상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B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비옵시옷. 네. 저는 이 A씨가 B씨한테 보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보살. 이렇게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느껴졌나 봐요? 다름이 있군요, 우리가. 이 보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왜 모욕을 느꼈을까요?
맥락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위원장님은? 아 이게 음. 이게 초성만 적혀 있다고 해서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과연 기분이 덜 나빴을까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초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욕설을 한 사람 기준에 너무 일방적인 판결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언짢았을 텐데요. 네. 우리 김 대표님도 굉장히 저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비읍 시옷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문제는 이응 비읍으로 맞대응할 것 같아요. 이응 비읍이요. 네. 이응 비읍, 네. 넘어가시죠. 보살, 네. 이응 비읍 뭐지? 뭐지? 네. 양반아. 네. 보살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양반. 이 양반이 이응 보통 우리는 네. 그렇게 쓰지 않죠. 청년 세대는 니은 비읍으로 쓰죠. 니은 비읍. 이 양반이.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욕을 하고 싶으면 초성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네. 앞으로 어떻게 소통할 일단 거냐가 또 그렇긴 하고 또 기분 가장 나빴던 거는 다른 사람들이 또 보고 있는 상황. 맞아요. 그렇죠. 우리 둘이 했으면 거기서 나도 같이 비읍시에다가 반사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것도 반사도 비읍시다. 서로 비읍시만 계속 날리고 있었는데 그랬을 텐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보고 있었으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겠죠. 기분 나쁜 감정을 법원에서는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닌데 이 모욕죄라는 거 성립되려면 그렇죠. 기분 나쁘면 모욕죄 아닌가요? 판사의 선택은 그때그때 달라요. 판사님이 기분 나쁠 내용은 아니셨나? 그랬나 봐요. 네. 그러셨나 봐요. 자,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그 1,000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 속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런 사람들. 제가 코인도 하고 주식은 안 하지만 코인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이런 투자 리딩방에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유명 연예인이죠, 임창정 네. 씨가 그 주식과 연관돼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는데 일단 임창정 씨 같은 경우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87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한 뒤 투자자들에게 54만 주를 팔아 돈을 받아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A씨 등은 비상장 2차전지 업체의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들은 A씨 등에게 속아 한 주당 1,000원짜리 주식을 최대 50배 비싼 가격인 5만 원에 구매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상장되면 5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서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팔아넘긴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 투자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조언하고 또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투자 리딩방이 SNS에 판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 리딩방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종목에 사람들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시간에는 올라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몇 번 당해보고 당해봤어요? 당했다고 해서 뭐 크게 당한 건 아니고 그 시스템을 보니까 한번 들어봤더니 계속 문자 오고 맞아. SNS 와서 자, 지금을 놓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죠 진짜. 이게 주식이나 뭐 코인 하세요? 전 주식 얘기는 사실 안 하고 그래요. 하지 않는 걸로 안 하고 싶어요. 네, 크게 한번 물리신 네. 걸로.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우리 힘냅시다. 네. 힘냅시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버는 게 없나 봅니다. 사실 저는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네. 뭐 누구나 무조건 오른다고 이거 안 하면 비읍 시옷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공모주.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공모주가 하나 있었어요. LG.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만 이건 그래서 많이 확실하게 보셨어요? 뭐 이득은? 뭐 많이 본 건 아니고요. 그냥 여유가 소고기 느껴진다. 사 먹을 수 있는 정도. 네. 그래, 그러면 삼시세끼를 소고기로 지금 365일 동안 하고 계신다면 뭐 다행히 크게 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2차 전지 하면 뭐 엄청 폭등한 종목이긴 한데 혹하죠 이거? 혹하죠. 네. 다들 아까 비읍 시옷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쫓아가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물리고 손해 보고. 절대 투자 리딩방 가시면 안 된다. 네. 특히 선물 투자 이거는 정말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부분을 저희 천태만상에서 관계도 없지만 반드시 이야기를 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 슈퍼카 몰던 주식 여신 알고 보니 166억 사기꾼이었다 이런 그랬어요? 보도도 그 여자분?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이쁜 프로필 사진.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에 속고 막 믿지 말고 돈을 맡기는 경향 그런 거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김선혜 대표님도 명심하시고 소통을 잘하시면 뭐합니까? 우리 김희중 PD님도 명심하시고 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네. 어땠습니까? 참,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정말 구독자로 구독, 제가,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알람 설정. 거듭나야겠습니다. 네. 네. 주변에 많이 전파도 해주시고요. 네네. 저 오늘 나온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중에 유튜브로 제작이 되니까 네. 퍼 날라가 주시는 것 단체 톡방에 네네. 네. 네, 제가 홍보 많이 해드리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그런가요? 고민을 해볼게요. 자 우리 김선혜 대표 오늘도 네. 즐거운 시간. 네, 오늘도 즐거웠고요. 네. 우선 이제 학부형 입장과 학교 측 입장을 또 동시에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쪽이 항상 자기 입장이 있지만 항상 양쪽 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1년은 고정 게스트로 가실 거예요. 자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빠져들어서 들었고요. 고개 놀랬고 네. 또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맞아요. 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잠깐 그 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그 혹자는 욕을 간결한 언어의 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대요. 아하. 그 욕이 한자였어요. 한자인 거 모르셨죠? 그 별진자에 마디촌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별진자가 뭐냐면 갑골에서 그 농기구를 들고 있는 모습. 농기구를 별진자로 이야기하고 마디촌자는 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이라는 게 손으로 농기구를 들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베는 것, 아니면 옛날 농경 사회였으니까 일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밖에서 일하고 오면 뭐 왔다? 욕 보고 왔다. 보고 욕봤다. 네, 이야기가 욕봤다. 바로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그 이야기를 전라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한자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는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욕 봐야 되고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일주일 내내 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천태만상 오늘도 즐거운 시간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